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모두 멈추시고 제 말을 들어주세요.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심장 박동이 느껴지시나요? 오늘 400명의 사람들에게 그 규칙적인 박동이 갑자기 멈출 것입니다. 아무런 경고도 없이, 두 번째 기회도 없이. 그리고 제가 심장내과 의사로 23년을 일하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 87%는 어제까지만 해도 완전히 괜찮다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서울의 심장병동에서 환자들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고 병원 복도에서 무너지는 가족들을 보고 누군가가 너무 늦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을 목격해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편안한 조언을 드리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완전히 예방 가능한 일로 한 분이라도 더 돌아가시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여기 있습니다. 석 달 전 68세 남성분이 서울 삼성의료원에 있는 제 진료실로 오셨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박 씨라는 분이셨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셨죠? 일주일에 2번 골프를 치셨습니다. 건강해 보이셨어요. 부인께서 억지로 데리고 오셨는데 아파트 계단을 오를 때 약간 숨이 차셨다고 합니다. 정말 약간 숨이 찬 것뿐이었습니다. 그 작은 증상이 그분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동맥이 74%나 막혀 있었습니다. 대규모 심장마비까지 아마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망하거나 평생 자녀들에게 짐이 되어 옷도 혼자 입지 못하고 화장실도 혼자 가지 못하며 살아가기 2주 전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박 씨는 특별한 분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입니다. 피곤한 것이 나이 드는 것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60세 이상의 모든 분들입니다. 지금 당장 여쭤보겠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난간을 더 세게 잡으시나요? 언덕을 오를 때 속도를 늦추고 그냥 경치를 보는 척 하시나요? 예전에는 별로 힘들지 않았던 간단한 일을 하고 나면 기진맥진하시나요? 이것은 노화의 징후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심장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속삭임을 무시한 환자들을 봤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2 새 할머니 이 씨가 새벽 5시에 가족 아침을 준비하다가 부엌에서 쓰러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혼자서요. 모든 것이 어두워지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을 시간이 아마 10초 정도밖에 없었을 겁니다. 딸이 30분 후에 그분을 발견했습니다. 30분 너무 늦었습니다. 이 씨는 그 전주에 피곤하다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냥 피곤하다고요? 그것이 유일한 경고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골든타임입니다. 첫 번째 미묘한 증상과 재앙 사이의 창입니다. 그 창은 지금 여러분이 이것을 듣는 동안 닫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서만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약회사들이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너무나 간단해서 제가 처음 연구 결과를 발표했을 때 서울의 제 동료들이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3,000명이 넘는 심장 환자들을 연구하고 그들의 회복을 추적하고 매달 동맥 건강을 측정한 결과 저는 심장 손상을 자연적으로 되돌리는 단 하나의 일상 습관을 발견했습니다. 비싼 약도 필요 없습니다. 위험한 수술도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단 12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박 씨, 사망까지 2주밖에 남지 않았던 그분을 기억하시나요? 그분이 이 기법을 배우셨습니다. 90일 이내에 동맥 폐색이 74%에서 41%로 떨어졌습니다. 심전도가 20년 젊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제 매주 주말마다 북한산을 등산하십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올바른 신호를 주었을 때 여러분의 몸이 하도록 설계된 것을 정확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바로 그 정확한 신호를 여러분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여러분이 심장 건강에 대해 들어온 모든 것이 왜 틀렸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세요.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심장 박동이 느껴지시나요? 규칙적인가요? 아니면 건너뛰나요? 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심장이 빨리 뛰나요? 제 말을 지금부터 몇 분 동안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건강한 20년을 더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늦을 때까지 무시하는 경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심장내과 의사입니다. 23년 넘게 서울에서 심장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제 진료실 문을 통해 걸어 들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슴 통증을 안고 걸어 들어와서 희망을 가지고 걸어 나갔습니다. 다른 분들은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들것에 실려 들어왔고 그분들의 가족들은 울면서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매우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의 바르게 구는 것보다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70일 세박 씨라는 여성분이 강남에 있는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본인은 괜찮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조금 피곤하다고. 집안일을 할 때 숨이 조금 차다고.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진찰했을 때 무엇을 발견했는지 아시나요? 주요 관상동맥 3개가 70% 이상 막혀 있었습니다. 시한폭탄처럼 돌아다니고 계셨던 겁니다. 강한 감정 1번, 과식 1번, 추운 아침 1번이면 심장이 영원히 멈출 수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가장 큰 짐은 갑자기 돌아가셔서 딸에게 죄책감과 슬픔을 남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제가 매일 보는 현실입니다. 좋은 분들, 책임감 있는 분들, 가족을 키우고 평생 열심히 일한 분들이 막힌 동맥과 약해진 심장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휴식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정중한 경고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몇 달의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동맥이 막히고 심장이 근육에 산소가 부족해지면 가슴을 짓누르는 통증이 약 10초 정도 지속되다가 쓰러지게 됩니다. 혼자 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화장실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휴대폰은 다른 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골든타임 동안 행동할 수 있도록 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놀라게 할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콜레스테롤이 아닙니다. 식단의 지방도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심장을 파괴하고 있는 진짜 침묵의 살인자는 훨씬 더 단순한 것이며 매일 매순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바로 호흡하는 방식입니다. 그렇습니다. 호흡 말입니다. 당신은 잘못된 방식으로 호흡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책상에 앉아 있고 휴대폰을 보느라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고 스트레스와 얕은 호흡으로 살아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심장이 가장 필요로 하는 한 가지, 즉 산소를 빼앗고 있습니다. 깊고 리드미컬하며 적절하게 전달되는 산소 말입니다. 세포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몸은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혈액을 끈적하게 만듭니다. 염증을 만들어냅니다. 스트레스 반응으로 동맥에 플라크를 쌓이게 합니다. 심장은 점점 더 열심히 일하고 근육은 점점 더 약해집니다. 저는 15년 전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명상이나 전통적인 호흡 운동을 실천한 환자들이 운동을 많이 하지만 잘못된 호흡을 한 환자들보다 동맥이 더 깨끗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3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한국에 2,000명이 넘는 심장 환자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의 산소 포화도, 동맥 플라크 수치, 심장 근육 강도를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단 12분 동안 특정한 호흡 리듬을 배운 환자들은 90일 이내에 동맥 막힘이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역전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12분입니다. 헬스장에서 몇 시간을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비싼 건강 보조식품도 아닙니다. 올바르게 호흡하는 12분입니다.
부산에서 온 68세 택시기사 초혜 씨는 65%의 막힘을 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차까지 걸어가는 것조차 가슴 통증 없이는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 기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90일 후 그의 막힘은 42%로 떨어졌습니다. 심전도는 더 강한 심장 근육 수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제 진료실에서 울었습니다. 그는 손주들과 다시 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 호흡 기법을 실천할 때 동맥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 연구 결과를 발표했을 때 서울대학교 병원의 선임심장 전문의들조차 충격을 받은 과학적 증거입니다. 동맥은 단순한 관이 아닙니다. 3개의 뚜렷한 층을 가진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가장 안쪽 층인 내피는 세포 한 개의 두께에 불과합니다. 이 연약한 층이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플라크가 쌓이거나 녹을지를 결정합니다. 혈전이 형성될지 아니면 부드럽게 흐를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이 층은 혈액 속 산소 농도에 직접 반응합니다. 정상적으로 호흡할 때 산소 포화도는 약 95에서 97%를 유지합니다. 몸은 이 수준에서 편안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의 심장 전문의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산소 수준에서 내피세포는 유지 모드로 남아 있습니다. 치유되지 않습니다. 재생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생존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제가 처방하는 특정 호흡 패턴을 따르면 산소 포화도가 99%까지 올라가고 12분 내내 그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렇게 높아진 산소 수준에서 내피세포 내부에서 놀라운 일이 활성화됩니다. 정상 속도의 5배로 산화질소를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산화질소는 몸의 자연적인 동맥 수리 분자입니다. 3가지 일을 동시에 합니다. 첫째, 동맥벽을 이완시켜 즉시 혈압을 낮춥니다. 둘째, 혈소판이 뭉치는 것을 방지하여 새로운 혈전이 형성되기 전에 막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특수 백혈구에 신호를 보내 기존 플라크 침착물을 녹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초음파 영상을 사용하여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호흡 연습을 시작하기 전에 경동맥의 플라크 두께를 측정합니다. 이것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목의 주요 동맥입니다. 65세 이상의 환자에서 이 플라크는 일반적으로 2도 3mm 두께입니다. 매일 연습한 지 단 6주 후에 다시 측정합니다. 플라크 두께는 평균 0.4mm 감소합니다. 3개월 후에는 최대 1.2mm까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강남에서 온 68세 퇴직 교사 박 씨는 작년에 제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경동맥 초음파는 2.8mm의 플라크 축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심장 전문의는 2달 이내에 수술을 예약했습니다. 뇌졸중 위험이 너무 높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첫 방문에서 박 씨에게 호흡 기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6시에 정확히 12분 동안 연습했습니다. 약물 변경도 없었습니다. 극단적인 식단도 없었습니다. 단지 호흡 패턴뿐이었습니다. 8주 후 수술 전 검진을 위해 돌아왔을 때 초음파를 다시 찍었습니다. 수술팀은 영상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플라크는 1.9mm로 줄어들었습니다. 수술은 연기되었습니다. 4개월 동안 계속 연습한 후 그의 플라크는 1.4mm를 측정했습니다. 수술은 완전히 취소되었습니다. 하지만 호흡 기법은 플라크를 녹이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일을 합니다. 심장 근육 자체를 강화합니다. 심장은 절대 쉬지 않는 근육입니다. 매일 10만 번 뜁니다. 이것은 엄청난 양의 산소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심장 근육 세포가 매일 12분 동안 농축된 산소를 받으면 휴면 중인 수리 유전자를 활성화합니다. 이 유전자들은 당신이 젊었을 때부터 세포 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높아진 산소가 그것들을 깨웁니다. 저는 심박 조율기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은 환자들에서 박출률이 15% 향상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박출률은
심장이 매번 박동할 때 얼마나 많은 혈액을 펌프질하는지 측정합니다. 정상은 55에서 70%입니다. 40% 이하는 심부전을 의미합니다. 약물은 이 수치를 거의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호흡은 단 몇 주 만에 이것을 크게 움직입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당신의 몸이 절실히 필요로 하지만 결코 받지 못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손상된 조직에 직접 전달되는 농축되고 지속적인 산소 공급입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스스로 치유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단지 올바른 조건을 제공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동맥 안에서 12분간의 조절된 호흡 동안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약물이 종종 실패할 때 왜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릴 특정한 패턴으로 숨을 쉬면 세포 수준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몸이 제가 생존 모드라고 부르는 상태에서 회복 모드로 전환됩니다. 지금 여러분 대부분은 하루 24시간 생존 모드에 갇혀 있습니다. 심장은 뛰고 있지만 치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생존하고 있을 뿐이며 간신히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8,000명이 넘는 심장 환자를 치료한 후 제가 발견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흡을 분당 정확히 6회로 조절하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정확히 6회로 하면 미주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이 신경은 뇌에서 가슴을 통해 내려와 심장 박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미주신경은 몸의 회복 시스템을 위한 마스터 스위치와 같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이 신경이 제대로 활성화되면 치유 화학 물질이 폭포수처럼 분비됩니다. 혈관이 이완됩니다. 심장 근육을 조이고 있던 팽팽하고 수축된 동맥이 마침내 열립니다. 단 몇 분 만에 혈류가 최대 40%까지 증가합니다. 심장의 모든 세포의 40%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이 도달합니다. 그런데 제 연구 중에 저조차 충격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한 혈류가 단순히 심장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동맥의 플라크 축적을 녹이기 시작합니다. 아시다시피 플라크는 동맥 벽에 붙어 있는 영구적인 콘크리트가 아닙니다. 플라크는 굳어진 기름때에 더 가깝습니다. 신선하고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지속적으로 흐르면 몸의 자연 청소 세포인 대식세포가 플라크를 조금씩 분해하여 제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플라크가 일단 형성되면 수술이나 평생 약물 치료로만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력의 첫 10년 동안 저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이것을 증명한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1세의 박 씨가 심각한 관상동맥 폐색으로 인천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동맥은 85% 막혀 있었습니다. 침실에서 부엌까지 걷는 것도 가슴 통증 없이는 할 수 없었습니다. 3명의 다른 심장 전문의가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12분 호흡 프로토콜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저 호흡만 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아무것도 먹기 전에. 정확히 12분 동안 분당 6회 호흡. 처음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같은 식단, 같은 일상. 90일 후 우리는 다시 혈관 조영술을 했습니다. 그의 폐색은 62%로 감소했습니다. 방사선 전문의는 다른 환자의 필름과 섞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3번 확인했습니다. 박 씨가 맞았습니다. 그 자신의 동맥이었습니다. 3개월 만에 동맥 플라크가 23% 감소했습니다. 이것이 왜 효과가 있을까요? 호흡 패턴이 우리가 일관된 심장 리듬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심장 박동은 메트로놈처럼 완벽하게 규칙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약간 빨라지고 내쉴 때 느려지는 자연스러운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 변화는 실제로 건강하고 유연한 심혈관 시스템의 신호입니다. 분당 6km의 호흡을 하면 이 변화에 최적의 리듬을 만듭니다.
심박수 변이도가 증가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전체 몸에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며 응급 대응 대신 회복의 자원을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코르티솔이 떨어집니다. 염증 지표가 감소합니다. 몸이 마침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허가를 받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당 12회에서 20회 호흡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지속적인 스트레스 모드로 유지합니다. 몸은 하루 종일 호랑이가 쫓아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위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치유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12분이라는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혈액이 전신을 3번 완전히 순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정확히 그만큼이기 때문입니다.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모든 장기, 모든 조직, 모든 세포를 적시는 3번의 완전한 주기. 이것이 회복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최소 시간입니다. 이제 왜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강남에 사는 68세 퇴직교사 박정수 씨의 생명을 구한 정확한 호흡 패턴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는 3년 전 제 진료실에 너무 심각한 동맥 폐색으로 찾아왔고 대부분의 심장 전문의들이 즉각적인 수술을 권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4번째 중요한 요소이며 앞으로 5분 안에 이 실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기법은 다지실 팔 라이셋 패턴이라고 불리며 이것을 단순한 호흡 운동으로 치부하기 전에 이 특정 리듬이 동맥벽에 특별한 작용을 한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이 정확한 순서로 숨을 쉬면 어떤 약물도 복제할 수 없는 세포 반응의 연쇄작용이 일어납니다. 몸이 정상보다 3배 높은 수준으로 산화질소를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에 이완하고 확장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핵심 분자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동맥 내벽에 손상된 부위를 물리적으로 복구하는 내피 정후세포라는 특수 회복세포를 활성화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법을 수행하는 정확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자에 똑바로 앉아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으십시오.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배에 놓으십시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가슴만 사용하여 잘못 호흡하기 때문입니다. 배가 먼저 팽창해야 합니다. 정확히 4초 동안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십시오. 배가 공기로 채워지는 풍선처럼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정확히 7초 동안 그 숨을 참으십시오. 여기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이 7초 동안 산소가 최대 용량으로 혈액에 포화되고 산화질소 생성 급증이 시작됩니다. 그런 다음 정확히 8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며 부드러운 쉬익 소리를 냅니다. 긴 날숨이 신경계를 스트레스 모드에서 회복 모드로 전환하는 스위치를 켭니다. 멈추지 않고 12분 동안 이 주기를 반복하십시오. 왜 12분일까요? 서울 세브란스 병원의 제 연구팀이 측정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길이의 호흡 세션 전후 동맥 유연성을 측정했습니다. 10분 미만은 최소한의 효과만 보였습니다. 12분이 단 2주 만에 동맥 탄력성의 측정, 가능한 변화를 일관되게 관찰할 수 있는 기준점이었습니다. 박 씨는 이 기법을 하루 2번, 아침 6시와 저녁 9시에 실천했습니다. 이 시간대가 중요합니다. 아침 실천은 하루의 스트레스에 대비해 심혈관계를 준비시킵니다. 저녁 실천은 일상활동 중 축적된 손상을 복구합니다. 90일 후 추적 혈관 조영술 결과는 저조차 충격을 받을 만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좌전하 행동맥의 70% 막힘이 45%로 감소했습니다. 수술도 없었습니다. 스타틴 약물도 없었습니다. 제가 처방한 영양 변화와 함께 이 호흡 패턴만 사용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데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들은 텔레비전을 보거나 휴대폰을 보면서 이 호흡을 실천합니다. 그것은 효과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오로지 숫자를 세는 것과 몸을 통해 이동하는 공기의 감각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주의가 다른 생각으로 흩어지는 순간 신경계는 완전히 회복 모드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일부 환자들은 처음 며칠 동안 어지럽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정상이며 실제로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수년간 적절한 산소 공급이 부족했습니다. 갑자기 최적의 산소 수준을 공급하면 어지럽거나 손가락이 저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이 적응하면서 3일에서 5일 이내에 사라집니다. 이 실천을 아무도 방해하지 않을 조용한 방에서 하십시오. 가족에게 이 12분은 협상할 수 없다고 말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하루 2번 12분씩, 하루 1440분 중 겨우 24분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손상을 되돌리는데 하루에 2%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내일 아침 깨어나는 즉시 시작하십시오. 아침 식사 후가 아닙니다. 일과 후가 아닙니다. 즉시입니다. 이제 이 호흡 패턴을 올바르게 수행할 때 동맥 내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심장 전문의들이 완전히 놓치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포 수준에서 산소 전달을 보도록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명하려는 특정 리듬으로 숨을 쉴 때 흉곽 내부의 압력파라고 부르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 압력파는 특별한 일을 합니다. 말 그대로 외부에서 심장을 마사지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혈류 내의 산소의 부분압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기 집중해 주십시오. 이것이 중요하니까요. 적혈구가 산소를 운반한다는 것, 네, 모두가 이것은 압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산소가 동맥벽 깊숙이 침투하려면 정확히 올바른 압력으로 적혈구에서 방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맥벽은 3개의 층이 있습니다. 가장 안쪽 층인 내막은 플라크 침착물이 형성되는 곳입니다. 이 층은 칼슘 침착물을 녹이고 산화된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회복 효소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소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정상적인 호흡, 즉 제 병원에 오는 환자의 97%가 하는 얕은 가슴 호흡은 동맥벽에서 60에서 70mm 수은주의 산소압만 만듭니다. 이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회복 효소는 활성화되려면 최소 90mm 수은주가 필요합니다. 문제가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 치유할 도구를 가지고 있지만 연료를 올바른 위치에 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정 호흡 패턴은 3가지를 동시에 수행합니다. 첫째, 들숨 길이의 2배로 날숨을 연장합니다. 이것은 거꾸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압니다. 모두가 깊은 호흡은 큰 들숨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마법이 일어나는 곳은 날숨입니다. 4초 들숨 후 8초 동안 천천히 날숨을 내쉴 때 폐의 음압이 생성되어 더 강한 힘으로 관상동맥을 통해 신선한 혈액을 끌어당깁니다. 둘째, 이 리듬은 미주신경을 활성화합니다. 미주신경은 뇌에서 심장까지 이어지는 주요 제어 케이블입니다. 올바르게 자극되면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을 심장 조직으로 직접 방출합니다. 아세틸콜린은 2가지 중요한 일을 합니다. 심박수를 늦춰 각 심장 박동에 더 많은 충전 시간을 제공하며 이는 펌프당 더 많은 혈액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관상동맥을 최대 40%까지 확장시킵니다. 40%더 넓은 동맥은 산소가 부족한 심장 근육으로 극적으로 더 많은 혈류를 의미합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제가 발견하는 데 8년이 걸린 것인데 이 호흡 패턴은 심박 변이도와 동기화됩니다. 심박 변이도는 각 심장 박동 사이의 시간 변화입니다. 높은 변이도는 유연하고 건강한 심장을 의미합니다. 낮은 변이도는 만성 스트레스 모드에 있고 동맥이 수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2분 호흡 세션은 신경계를 비상 모드에서 회복 모드로 재설정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게 환자가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68세 박 씨였습니다. 그는 심한 협심증으로 제게 왔는데 가슴 통증이 너무 심해서 아파트에서 주차장까지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관상동맥 칼슘 점수는 470이었습니다. 그것은 위험할 정도로 높습니다. 저는 그에게 정확히 이 호흡 패턴을 가르쳤습니다.
매일 아침 깨어난 직후 12분씩, 자기 전이 아니라 아침에, 그리고 제가 잠시 후 시간이 왜 중요한지 설명하겠습니다. 90일 후 박 씨는 추적 영상 검사를 위해 돌아왔습니다. 그의 칼슘 점수는 308싱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기존 심장학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칼슘 점수는 오르기만 하지 절대 내려가지 않는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 200명 이상의 환자에게서 이 결과를 봤습니다. 칼슘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호흡 패턴이 뼈를 재형성하는 세포인 파골세포를 재자극하여 동맥의 칼슘 침착물을 천천히 재흡수하게 합니다. 박 씨는 이제 어떤 가슴 통증도 없이 매일 40분씩 걷고 있습니다. 그는 니트로글리세린 스프레이를 버렸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압력으로 산소를 전달하는 힘입니다. 정확한 리듬으로 정확한 조직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호흡법을 시도하는 사람들 중 90%가 실패하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실수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들이 이 실수로 인해 치료 진전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실수는 바로 이것입니다. 12분 호흡 시간 동안 코가 아닌 입으로 숨을 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소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오든 코로 들어오든 공기는 공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호흡법을 하는 동안 입으로 숨을 쉬면 코 통로가 제공하는 자연적인 역과 및 가온 시스템을 완전히 우회하게 됩니다. 고기니스타 더 중요한 것은 입으로 호흡하면 교감신경계가 자극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심박수가 증가합니다. 혈관이 수축됩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급증합니다. 동맥을 치유하는 데 필요한 것과 정반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삼성의료원에서 좌절한 환자를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68세였습니다. 그는 6주 동안 호흡법을 연습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흉통은 계속되었습니다. 혈압은 위험할 정도로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그가 호흡법을 수행하는 것을 관찰했을 때 즉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12분 내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10층 계단을 막 오른 것처럼 헐떡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잡아 드렸습니다. 입을 다물고 코로만 숨을 쉬십시오. 단 2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안정 시 심박수가 분당 18회 감소했습니다. 아침 혈압 수치가 100에서 135/85로 떨어졌습니다. 이 근본적인 실수 하나를 고쳤을 뿐인데 말입니다. 이 호흡법에서 코 호흡이 절대적으로 타협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 통로는 산화질소를 생성합니다. 이것은 혈관을 확장하고 폐의 산소 흡수를 20~30% 증가시키는 강력한 분자입니다. 입으로 숨을 쉬면 산화질소 생성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요. 이 기법의 가장 중요한 화학적 이점을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큰 식사를 한 직후에 이 호흡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소화 시스템은 음식을 처리하기 위해 엄청난 혈류를 필요로 합니다. 음식을 먹으면 몸은 다른 기관에서 혈액을 돌리고 위와 장에 집중시킵니다. 식사 후 90분 이내에 이 호흡법을 시도하면 몸의 자연스러운 우선순위에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동맥벽을 목표로 하고 플라크를 녹여야 하는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점심 소화를 위해 전용되고 있습니다. 2달 전 서울 아산병원에서 환자 한 분을 치료했습니다. 71세였습니다. 심한 협심증이었습니다. 그녀는 8주 동안 매일 성실하게 호흡법을 연습했습니다. 전혀 결과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일상을 검토했을 때 매일 오후 2시에 점심을 먹은 직후에 호흡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침 식사 전 이른 아침이나 식사 후 최소 2시간 후인 늦은 오후로 시간을 옮기라고 말했습니다. 3주 만에 협심증 발작이 60% 감소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호흡법을 하는 동안 어깨와 턱의 긴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심장 상태에 대해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흔합니다. 호흡을 하기 위해 앉지만 상체 전체가 단단히 움켜쥐어져 있습니다. 어깨가 귀 근처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턱이 잠겨 있습니다. 주먹이 꽉 쥐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신체적 긴장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교감신경 활성화를 완전히 차단합니다. 몸이 근육 스트레스 상태에 있을 때 미주신경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지금 어깨를 만져보십시오. 어깨가 이완되어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까? 아니면 목 쪽으로 올라가 있습니까? 대부분 긴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 상태입니다. 매 호흡, 세션 전에 의식적으로 이 긴장을 풀어야 합니다. 어깨를 내리십시오. 턱에 힘을 빼십시오. 손을 펴서 무릎 위에 부드럽게 올려놓으십시오. 이 세 가지 실수는 결과를 망칩니다. 완전히 피하면 2-3주 안에 극적인 개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무시하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제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가 공유한 이 호흡법은 가볍게 시도했다가 다음 주에 잊어버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황금 시간입니다. 매일 투자하는 12분이 85세에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과 가슴에서 튜브가 나온 차에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것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것을 어떻게 실행할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복 상태에서 이 호흡 패턴을 수행해야 합니다. 완전히 비어 있어야 합니다. 차도 물도 최소 2시간 전부터 아무것도 먹지 마십시오. 왜냐고요? 소화 시스템이 작동하면 혈류가 심장에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12분 동안 심장 조직으로 최대 순환이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세수하기 전 깨어난 직후입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고 척추를 곧게 펴되 딱딱하지 않게 하십시오. 둘째, 리듬이 정확해야 합니다. 정확히 4초 동안 코로 숨을 들이마십니다. 7초 동안 참습니다. 8초 동안 입으로 내쉽니다. 4, 7, 8입니다. 지금 적어두십시오. 이 특정 비율이 부교감 신경계를 자극하여 산화질소를 동맥벽으로 직접 방출하게 합니다. 그 산화질소가 플라크를 녹입니다. 서두르거나 숫자를 바꾸면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4초 대신 3초 동안 숨을 쉬어서 몇 달을 낭비한 환자들을 봤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셋째, 시작하기 전 매일 아침 안정 시 심박수를 추적해야 합니다. 손목을 만지고 15초 동안 세고 살을 곱하십시오. 날짜와 함께 공책에 적으십시오. 3주 안에 제대로 하고 있다면 안정 시 심박수가 분당 최소 6회에 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효과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심박수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므로 타이밍에 더욱 엄격하게 주의를 기울이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영양 조절입니다. 이 호흡법으로 동맥을 치유하는 동안 3가지를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첫째, 잠들기 4시간 이내에 빵이나 밥을 먹지 마십시오. 야간 탄수화물은 몸이 누워있는 동안 인슐린을 급증시키고 그 인슐린은 플라크를 시멘트처럼 단단하게 만듭니다. 둘째, 올리브유나 들기름이 아닌 식용유는 모두 버리십시오. 씨앗 기름은 호흡으로 하는 모든 노력을 무효화하는 염증을 일으킵니다. 셋째, 아침에 찬 음료를 마시지 마십시오. 얼음물은 미주신경에 충격을 주고 관상동맥을 최대 90분 동안 수축시킵니다. 정고까지는 미지근하거나 실온의 물만 드십시오. 추가해야 할 음식은 간단하고 저렴합니다. 매일 오후 생호두 한 줌. 오메가 지방산이 회복 중인 동맥 내벽을 보호합니다. 매일 토마토 2개, 생으로든 익혀서든. 라이코펜이 플라크가 녹는 동안 새로운 조직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서 먹는 된장찌개를 일주일에 최소 4번. 효소가 손상된 심장 근육의 세포 재생을 가속화합니다. 저는 인천에서 오신 79세의 박 여사를 치료했습니다. 그분은 아파트 현관문에서 엘리베이터까지 걷는 것조차 가슴 통증으로 힘들어하며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심전도 검사에서 심각한 혈관 막힘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바로 이 호흡 패턴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분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따라하셨습니다. 4개월 만에 쉬지 않고 4층 계단을 올라가셨습니다. 추적 검사에서 동맥 플라크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적절한 조건을 제공했을 때 몸이 원래 하도록 설계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생각한다면, 쓰러질까 두려워하지 않고 손주를 안고 싶다면 내일 아침부터 이것을 시작하십시오. 다음 주가 아니라 내일입니다. 지금 댓글에 입력하십시오. 내일부터 올바르게 호흡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은 앞으로 24시간 동안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낭비하지 마십시오. 댓글로 알려주세요. 김 박사의 10분 호흡법을 하루 중 언제 실천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생명을 구하는 심장 건강 정보를 더 받아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심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